CS 윈드 주주분들, 그리고 제 영상 처음 클릭해주신 신규 시청자분들, 트레이더 수급대장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CS 윈드가 조용히 거래량 없이 자리를 만들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물론 이제 CS 윈드 여러분들께서 매수가가 어디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최근에 내가 물렸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물리셨을 거고, 좀 오래 가지고 계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위에서 물리셨을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 그러거나 아니면 이 뉴스를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 최근에 매수를 해서 수익권이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도 확신은 없지만 아마 통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다면 지금 CS 윈드의 이 캔들의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고 한다 그러면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12년차 트레이더답게 지금부터 차트하고 뉴스하고 확인을 다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스킵하지 마시고. 일단은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사실 이동평균선을 깨고 밑에서 역배열이라 그러죠.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가면 정배열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운데를 대놓고 지나가고 있는 장기 이동평균선들이 있어요. 장기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평행적으로 간다라는 거는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어떤 특정 가격대에서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또 여기도 생길 건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거의 뭐 평행이고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끌어올린 거에 비해서 얘네 이동평균선이 120, 200 막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유지가 됐을 때는 이게 꺾어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이 정도 이동평균선까지 끌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CS 윈드가 이번에 가지고 왔었던 뉴스가 뭐였어요? 이때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 뉴스의 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지금 이거는 미국 법원에서 사법부라고 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가 있는 행정부에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제 명령을 내려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였고, 그 다음에 CS 윈드가 이때 상한가를 기가 막히게 들어갔었던 때는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내렸던 풍력에 대한 압박이 풀렸다라는 것 때문에 기대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확정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상한가 가고 바로 패대기가 나왔던 건데, 그렇다면 저 사법부와의 지금 현재 연관성에서 뭔가 해제를 시키겠다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서명이라든지 아니면 SNS를 통한 발표라든지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이 앞에서 가지고 왔었던 재료의 연장선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상상도 안 가는 그 풍력 발전 애들이 갑자기 또 연락에 이제 또 일을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미국발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를 갔었기 때문에 미국발로 만약에 뉴스가 또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국내적으로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메가 프로젝트, 그거 이제 전력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시야와 그리고 대통령의 입김 등등이 다 이제 붙었거든요. 근데 이제 해남 지방이고 광주 근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풍력이랑 태양광 쪽으로 시선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슬슬 차트라는 것도 순서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역배열에서 이동평균선의 방향을 우상향으로 꺾었잖아요. 지금 우상향으로 꺾은 상태에서 그 위에 있는 단기 이동평균선들보다 더 빡센 장기 이동평균선들을 지금 이렇게 꼬리로 뚫어놓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캔들이 나왔어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돌파 차트예요. 근데 이 돌파 차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앞에서처럼 보시면은 돌파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동평균선 방향이 이렇게 꺾여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나왔다 그러면은 지지받고 올릴 수 있을 확률이 높았겠지만, 보시다시피 우하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상한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슈팅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이동평균선의 방향이 꺾였어. 그러면 여기서 뉴스가 제대로 박혀가지고 또다시 상한가 비스무리한 뭐 그런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가 또 1,000억 이상 실리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랑은 좀 다르죠. 왜? 방향이 우상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가가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진짜 미친 대박 뉴스가 나와가지고 상한가 갔다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거는요 다주 정도면은 가능합니다. 근데 얘도 나름 시가총액이 2조짜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풍력으로 했었을 때 대장급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평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아다리가 다 같이 맞을 때나 그렇게 가는 거지, 그게 아닌 경우에는 단기적인 입장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나 다른 것들도 보시면은 아직도 이동평균선 방향을 꺾고 있는 중간이다 보니까 박스권을 더 갈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같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옵션 만기일이라 가지고
대부분 안 좋은 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옵션 만기일이라고 하더라도 두 가지죠.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고 그냥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369, 12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고 8월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매도 물량 출하 자체 그 수량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바로 전날에는 CPI 지수가 또 보합이 나오면서 괜찮은 방향성을 만들어 줬고, 한국 야간 선물도 3% 넘게 올라갔었고, 근데 이제 목요일날 저녁에는 또 PPI라고 해가지고 이번엔 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니라 생산자 물가 지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CS 윈드처럼 거래가 많이 안 실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많이 올라가고 거래가 많이 실렸던 종목들이 악재가 떴을 때 더 많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지금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보세요. 2조짜리가 이렇게 거래량이 나온다고요? 이거는 그냥 자리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더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요 뉴스에 대한 후속 조치가 뭔가 이제 미국에서 나와야 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정부에서 뭔가를 하는 거는 좀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CS 윈드가 장기동 평균선을 이런 식으로 꼬리를 돌파를 시켜놨어. 구멍을 뚫어놨다라는 거죠. 구멍을 뚫어놨으니까 눌린다고 하더라도 저가가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 돌파 시도를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쉽게 돌파를 하게 될 것이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위에 여기 200선까지 있기 때문에 120선이죠. 120선까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에 제한을 두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상승이 나왔을 때 뉴스가 무엇이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가져가야 할 타점은 다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CS 윈드를 잘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동을 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한번 쏠 때까지 홀딩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렇지만 CS 윈드를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매도 타점을 잡고 싶거나 매수를 더 하고 싶으신다고 하더라도 일단 아직 뉴스가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또 매수든 매도든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시장도 뭔가 좀 정신을 차린다 그러면 더욱이 더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로 수급이라고 단어 하나만 보내시면 됩니다. 어차피 제가 채널 키우고 싶어가지고 구독자님들하고 시청자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CS 윈드 바람을 타고 올라가보자, 이런 식으로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공유를 해드리는 거다 보니까 돈 받는 것도 없고요, 요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작성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문자 한 통만 띡 하고 보내시면 땡이거든요. 근데 저도 1년 넘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세력이란 존재, 세력주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500조가 넘는 시가총액을 가진 애들이다 보니까 이거는 세력이 핸들링 한다 만다를 떠나는 건데 무슨 세력주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력이라는 거는 추상적인 존재입니다. 확인되지 않는 애들인데, 어쨌든 주식에 가장 기본적인 정의로 봤을 때 내가 100주를 사고 싶을 때 누군가가 100주를 매도에 걸어놓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따라서 누군가가 사고 누군가가 매도하고 누군가가 팔고 누군가가 사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주식의 룰입니다. 근데 주가가 끌어올라 가려면은 어쨌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매수해야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의 목적성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목적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애들이 세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그게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외인 될 수도 있고 혹은 개인 창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올 때 어떤 특정 가격대를 지켜준다, 즉 지지선을 만들어준다라는 거는 세력이 아직도 있다, 아직도 얘는 세력주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세력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올라가니까 나이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일단 수익 내면 장땡이니까. 근데 주가가 내려올 때에는 이거 세력이 나간 거다, 세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손실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역발상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세력이 정말 띠껍다, 짜증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력이 만들어주는 주가를 올려주는 패턴에 맞춰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는 거는 어떨까요? 삼성전자 차트를 약간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상승 추세를 타다가 흔들어 제껴요. 개미들 터는 겁니다. 상승 추세를 만들어요. 개미들 텁니다. 차익 실현도 나올 수가 있겠죠. 왜? 그 다음에 흔들어 제낀 다음에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이동평균선 위에서 정배열의 형태로 우상향으로 갈 때는 매도를 준비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아니면은 언론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막 열광하고 환호할 때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 지금 돌아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래서 이 세력이라는 존재, 세력주라는 거를 남들이 욕을 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제 영상을 일단 보신다거나 타점 신호를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역발상, 세력주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보자. 저는 그거를 키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상에서 커버칠 수 없는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영상에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제 말에 무게를 조금만 더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매수를 해서 남들이 환호할 때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을 하니까 당연히 증거가 남아있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2025년도 6월 4일날 제가 대한전선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였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분봉상 봤을 때 이렇게 요 정도 여기서 매수를 했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한 12,650원이거든요. 12,650원 2025년도 6월 4일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그 다음부터 500% 넘는 수익. 혹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영상 개수만 보여드릴게요. 이 스크롤 보실래요? 쭉쭉 넘어갔을 때 계속 있습니다. 그죠? 대한전선 계속 있죠? 계속 있어요. 이게 다 1년 넘게 제가 촬영했었던 종목 그 영상 개수입니다. 그럼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삼성전자는 그럼 했었냐? 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건 삼성전자 3월 11일 영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날 바로 매수를 보내드려가지고 보시다시피 17만 원이라는 매수가가 생겼고 수익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3월 9일이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역시 수없이 많은 삼성전자의 영상들 다 확인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제 말에 신뢰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보시다시피 2026년도 1월 22일 날 제가 이 나사 아르테미스 달 탐사선 거기에 나라스페이스의 K 라드큐브라는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월 22일이고요.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었냐면 아르테미스 호에 이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월 22일 날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이날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 사람들 별로 관심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1월 29일 영상입니다. 이렇게 나사 유인 달 탐사선 첫 동의 아르테미스 2호 탑재 확정이라는 뉴스가 나왔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29일에는 이렇게 최고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구독자 이벤트는 이걸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중요하게 뉴스가 이미 작은 언론사에서 나왔을 때가 있고 그 뉴스가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주는 키포인트로 쓰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가 사실 대기업한테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까지 보여드린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그리고 LG전자 6월 초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죠? 이게 왜 올라갔죠? 젠슨왕이 한국에 방문을 했었죠. 그때가 이제 뉴스를 본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6월 5일입니다. 이렇게 삼겹살을 먹었다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과연 6월 5일, 6월 4일, 6월 3일 이때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작은 언론사에서는 미리 나왔었고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미리 5월 29일 날 최초 보도였습니다.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기 보세요. 어딥니까? 주간 한국 작은 언론사 맞죠? 이렇게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매수를 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LG전자가 상한가를 2번 갈 줄은 몰랐지만 삼성전자도 저렇게 올라갈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미리 알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한 발 더 나아가서 5월 28일 날 그 전에는 GTC 즉 젠슨항의 행보를 저는 계속 위치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자로 수급이 아니라 종목명을 보내시면 지금 현재 주가에 적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뉴스 그거를 캡처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그 뉴스는 어떤 종목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수급이라고 보내는 것 말고 종목명으로 보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을 놓치더라도 뉴스와 종목을 보내드린다 그러면 그거는 안 놓치시겠죠.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인증을 하라고 해도 뭐 구독 취소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12년차 트레이더라는 그리고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주가의 중요한 내용들만 골라서 말씀드린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만큼 노력도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부터 주변 지인들한테 정보 과부하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들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 영상 보셔서 아시잖아요. 거시경제부터 국제 흐름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걸 다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 그 캡처본을 받으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나중에 그 뉴스가 상승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신기하게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종목별 투자자를 봤을 때
보시다시피 기관들의 매수가 은은하게 있는데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들 쪽으로 연기금들의 수급들이 은은하게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지금 종목들이 그다음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재명 대통령, 즉 이재명 정권에서 원전 no, SMR OK, 그렇지만 신재생도 OK라고 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가 조금 더 강세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에너지 고속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했었던 정책들이 겁나게 다 밀렸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메가 프로젝트가 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 프로젝트 규모가 더 커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 제대로 부각만 되면, 주가에 그 호재 뉴스가 반영이 제대로 된다 그러면 전고점 돌파까지도 가능하겠죠. 근데 일단은 차근차근히 해야 되니까, 첫 번째로는 장기 이동 평균선들의 돌파, 그 다음으로는 이 앞에 만들었던 상한가 캔들 여기를 돌파, 이거는 아마 방금 보여드렸던 그 미국 뉴스 후속으로 아마 돌파할 확률이 높겠죠. 그 다음에 정부의 지원 등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연속적인 파동을 만들어서 돌파, 이런 식으로 예상을 일단 해보는 거죠. 물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떨어지면 또 뭐 하면 되죠? 매수하는 타점을 잡아보면 되겠죠. 어차피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충당시킬 수 있을 만한 전력이 상당하다라는 게 점점 더 일파만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들까지도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일단은 정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CS 윈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초록 색깔 60선이거든요. 얘도 지금 아직 들 것 같기 때문에 단기 이동 평균선들이 장기 이동 평균선들을 돌파하면서 골든 크로스를 만들면서 차근차근히 만들어가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타점 놓치지 마십시오.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이벤트 보셨죠? 그런 외신 뉴스 같은 경우 누가 제일 빠를까요? CS 윈드라고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